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2016년 통일부 탈북민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합격한 공무원 중 한 명인 강원철 씨를 만나 새로운 생활을 앞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남북한의 겨울 풍경들을 살펴볼 텐데요.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과 북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할까요? 남북한 겨울나기의 공통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지난 8일 통일부에서는 2016 통일부 경력채용 공무원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올해는 평균 1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3명의 탈북민이 합격해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합격자 중 강원철 주무관은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재원인데요. 아직까지 실감 좀 안 나고요. 근데 합격자 발표 났을 때 진짜 기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좀 다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되게 환경이 좋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뭐 복지도 되게 좋은데 거기 안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의미를 찾고자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경력직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서슴없이 여기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운 좋게 그리고 고맙게도 임명장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통일부의 일원이 된 강원철 씨. 그의 첫 통일부 근무를 따라가 봅니다. 통일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본격적인 신입직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원철 씨를 비롯한 3명의 공무원 임명자들은 이곳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는 강원철 씨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은 탈북민 공무원이 남한 공직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시간인데요. 이틀 동안 받고 있는데 통일부 뭐 조직도라던가 특히 뭐 사명감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있고 업무 때 가장 필요하게 사용할 뭐 웹 사용 방법 이런 것들도 되게 유용할 것 같고. 사실 탈북민 공무원 채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현재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 탈북민의 경력과 적성을 살려 남한 공직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36.9%에 불과했던 탈북민 채용률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50%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130명이 넘는 탈북민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기관 중에서도 통일부 근무가 탈북민들에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탈북민을 5명을 뽑았고요. 7급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을 뽑은 거는 이제 정부에서는 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관심도 저희가 끌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3명을 뽑게 됐는데요. 우리 업무에 있어서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리고 탈북민들의 어떤 고용 안정에도 이렇게 어떤 충분한 이렇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정부 서울청사를 비롯해 하나원, 통일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일할 예정인데요. 그중 강원철 씨는 통일교육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통일교육원이다 보니까 일단 통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큰 그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탈북자로서 북한 또 경험자로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방송국입니다. 원철 씨는 오늘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 탈북민 공무원으로서의 각오를 이야기할 계획인데요.
북한에서 꿈도 못 꿨던 그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솔직히 북한에 있는 그 친구들 또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도 똑같이 나랑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통일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통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작은 미끄럼이 되고 좀 더 도움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난 98년에 탈북한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원철 씨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근무하게 되고 방송에까지 출연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겐 꿈만 같다고 합니다. 안 떨 줄 알았는데 또 전 막상 또 들어와서 너무 시작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스토리가 시청자분들, 특히 탈북민들에게 조금 자금이나 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통일교육원. 강원철 씨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만드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빠 보이죠? 오늘까지 지금 3일째 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많이 어리버리하고 근데 뭐 주변에서 많이 또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니까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낸 원철 씨가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그 지원과에 가장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그 통일교육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의 김정로 과장은 강원철 씨가 적성을 살려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또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또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다 올바른 통일 또 남북 주민이 서로 그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철 씨가 과거 북한학을 전공하고 북한 관련 사회 활동을 했던 이유는 그에게 큰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통일로 향하는 길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인데요. 독자들에게는 통일은 그냥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통일은 고향 가는 날이고 그 고향 가는 날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주 누구보다 사명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한반도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휴전선 위 북쪽은 얼마나 추울까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남북한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봅니다.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넌지 너무너무 얄미워. 1년 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의 서울 평균 온도는 영하 2.4도, 평양의 1월 평균 온도는 무려 영하 6도로 서울보다 4도 가까이 낮습니다. 특히 백두산 백무고원의 삼지연 지역은 지난 77년 기상관측 최저기온인 영하 45.1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함경남도 출신 탈북민 송철남 씨도 추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자랄 때 그쪽에 34도, 37도 이렇게 41도까지 나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침 뱉으면 얼음이 돼서 날아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눈이 온 게 메다 60인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이 겨울 엄청 춥다는 겨울은 그쪽이 아마 봄날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유라시아 대륙에 인접해 있는 북한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겨울이 남한보다 길고 추울 수밖에 없는데요.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길고 추운 남북한의 겨울. 그래서 남북한의 겨울나기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김장문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입동을 앞두고 집집마다 김장을 담았습니다. 방안을 비롯해서 전국 각 가정에서는 김장 준비와 월동 준비에 흥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김장하는 기간을 김장 전투 기간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북한의 반년 식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김치인데요. 겨울에 채소를 생산하는 비닐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김장철에 절임 혹은 김치를 6개월 분량 정도 이제 준비합니다. 김치가 주반찬인 북한에서는 한 번 김장을 할 때 100에서 200kg씩 한다는데요. 고춧가루, 마늘 등 각종 양념 가격이 비싸 남한에 비해 양념이 적게 들어가고 국물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김치는 그 맛이 독특하고 좋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김치 만들기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한국 김장문화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 있습니다. 남북한의 겨울나기 두 번째 특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법인 온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아궁이에 불을 때 방바닥 전체를 뜨겁게 하는 난방 방식으로 긴 겨울을 이겨왔습니다. 추운 겨울철 서울의 하루 수요량은 약 100만 개인데 이에 대비한 연탄 공장만 하더라도 400군데나 있어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연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연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화석연료가 부족해 매년 겨울이면 땔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북한에서 겨울나기 준비로서 땔감 마련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에서는 석유 혹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마련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나무와 석탄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나무로 난방을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 해마다 겨울철이면 나무 땔감이 장마당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이제 에너지난 때문에 전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겨울에 솜양말을 신고 그리고 솜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과 전력난으로 이 추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옷을 더 껴입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긴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했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겨울나기 문화. 하지만 그마저도 누리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일이 되어 따뜻한 방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